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보는 시간 함사세요입니다.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공익활동 사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열기도 막 오르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공익활동 영역에서도 이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서 그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비영리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 그러면 보통 영리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비영리에서도 좀 새로운 주체나 좀 혁신적인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활동을 펼치는 것을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저희가 한 3년 정도부터 이 팀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 스타트업은 비영리 활동을 지원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용어에서 느껴지시듯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팀들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현하고자 할 때 그 과정을 저희가 성장을 지원해 주는 건데 막상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 하려고 하면. 맞아요. 처음에 아이디어는 이랬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비전이 뭘까? 미션이 뭘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총 3번의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팀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좀 단단해져야지 사실은 그 이후의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과연 어떤 게 성과지? 우리는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성과 관리에 대한 워크숍까지 총 3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3번에 걸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활동에 대한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해요. 그것도 토요일 날.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지간한 의지가 아니면 시작하기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사실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야 이런 일을 이제 업으로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일반 시민들 직장을 다 가지신 직장인들인데 사업 제안하시고 교육받으러 오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열정이다라는 걸 늘 느끼고요. 더구나 이제 여러 팀이 함께 만나면 다른 팀들 활동을 같이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를 스스로 힘을 얻거든요. 자극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펼쳐주면 연대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서 비영리 스타트업은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영역에서도 굉장히 좀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비영리 스타트업 워크숍 현장의 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점점 질문 난이도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이런 이미단체나 또는 법인 운영하기 위해서 자본을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그리고 대표자 임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표정이 다들 어두워지셨는데 슬퍼가지고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자의 인건비를 가장 빨리 영원으로 만들어지는 첫 번째 항목이거든요. 대표자의 인건비, 이건 내가 일단 이끌어가니까 나의 보수를 약간 뒤로 두고 생각하자. 직원의 인건비를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후원금으로 일단 한 명 기자의 인건비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원 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듣고 제주도와 또 선생님들 직접 하고 계시고 또 많이 실행하셨던 팀들의 얘기를 듣게 돼서 사실 그게 가장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모임에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어서 좋고 향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이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됐고 비영리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실제적으로 조금 알 수 있게 돼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비영리 스타트업 선정 팀이 궁금한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제가 5팀 선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특히나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사실 혐오나 편견, 차별 이런 게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져 있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말하는 고양이라는 팀 이름이에요. 말하는 고양이. 네, 그래서 오. 왜 고양이로 정했을까라고 여쭤보니까 사실 고양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없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좀 인식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고양이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사람들이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고양이를 사랑하고 다 함께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고양이를 미워하고 혐오하지 않는 감정을 가진다면 그것이 더 확산돼서 혐오나 차별에 대한 생각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네. 말하는 고양이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페토 팀이라는 팀인데 이분은 지난해 저희 씨앗 사업도 참여를 하셨어요. 직업은 주택관리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임대 아파트에 많이 가시는데 거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고 특히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진 걸 보고 플라스틱을 어떻게 사용해서 재활용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공동체나 관계 형성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주택관리사님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팀이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연주를 하는 조이풀 앙상블 팀이 있습니다. 네. 이 팀 같은 경우도 지난해 씨앗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주 연주회를 많이 다니고 계세요. 실력도 네. 계속 늘어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팀 좀 재밌는 거는 도시 하천에 물고기나 외래종을 방류하면서 이렇게 그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는 일이 네.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식을 좀 알리고자 하는 초록 이음 팀이 있고요. 이름이 참 예쁩니다. 네, 이름들을 참 예. 굉장히 시민들이 짓는 이름들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그러네요. 들어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팀들 가운데 네. 초록이 팀의 얘기를 좀 네, 들어봤거든요. 맞습니다. 활동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초록이음 환경문화연구소의 대표 손미희입니다. 저희 팀이 유기견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유기견, 유기묘라는 말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유기한다 또는 곤충을 유기한다, 거북이를 유기한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생하는 행위는 아주 선한 행위라고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생물들 또는 생물 다양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유기되는 것이고 그 생태계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 작년 조사던 중에 실제 대구의 하천에서 버려진 물고기, 그러니까 절대 우리나라 강에선 살 수 없는 물고기 구피가 발견이 되었고 이 구피가 주기적으로 발견되는 걸 봤을 때 언젠가 버려졌고 이것이 번식됐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저희 주머니에 있는 모든 재원을 태워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실제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추천이 있었고 또 주변에 많은 활동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번의 워크숍을 겪으면서 그동안 추상적이었던 것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마지막 워크숍에서 제주에서 비영리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구를 방문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엄청 비가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서 오실 수 있겠나 싶었는데 제주 팀들이 5팀이 저희를 방문해 주셨어요. 최근에 이런 공유활동 영역에 비영리 스타트업 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서울, 경기, 충북, 부산, 이제 최근에 제주까지 이제 참여를 하셨고 네. 이제 막 시작하는 팀이다 보니까 대구에서 진행하는 팀들과 교류도 하고 저희가 특히 3차 때는 좋은 사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서울에서도 모셨고 제구 지역에서도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네. 사례들을 직접 들으면서 그분들에게 비영리 스타트업을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이나 그리고 본인들이 좀 준비해야 되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셔서 아마 준비를 하는 팀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그렇겠어요. 그리고 먼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단체를 만들고 꾸리고 또 유지해야 가야 되는 어려움이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네. 재정적인 문제든 조직 내 소통 문제든 다양한 것들을 여쭤보셔가지고 아마 저희 팀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네, 비영리 스타트업에게서는 이렇게 앞서간 분들의 얘기가 좋은 밑거름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비영리 스타트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